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국토기법의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이번엔 8번째 테마인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은 내용은 조금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다룰 거냐면 이제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그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들은 다른 문제에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자, 일단 문제가 좀 보십시오. 자, K시에 갑이 있는데 갑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지가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000제곱미터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있으면 그 한 필지 대지가 1000제곱미터면 용도 지역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같이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 걸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자, 이럴 때 우리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우리 앞에서 이론 공부할 때 각각의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각각으로.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걸쳤을 때는 생산녹지나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말고 각각의 용도 지역으로 그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걸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경우 문제를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대로 가능한 연면적이 1200입니다. 2종 일반에서 각각으로 계산했을 때 대지 면적이 얼마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용적률을 적용해 보면 1200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추가 자료가 자, 생산녹지 용적률은 50%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00%입니다. 자, 힌트를 얻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00%니까 1200제곱미터의 연면적이 나오려면 대지 면적이 이게 6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 해설하는 그림으로 와 보십시오. 자, 2종 일반하고 생산녹지 걸쳐 있는데 얼마 걸쳐 있는지는 모르고 대충 이제 일단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힌트가 뭐였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고 그다음에 최대로 줄 수 있는 연면적이 1200이라는 분자를 먼저 알려주면 자, 여기 보시면 용적률 공식에 따라서 대지 면적이 6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00에 200% 2배 해가지고 1200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대지 면적이 600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가 줬으니까 600이라는 대지 면적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이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생산녹지 부분은 400이죠. 400. 그럼 보십시오. 400제곱미터를 또 이렇게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행위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생산녹지 400제곱미터는 용적률이 아까 우리 앞에서 50%란 말 있었죠. 그러면 400의 절반인 200제곱미터밖에 못 짓습니다. 연면적을. 그래서 이 문제가 구하는 거는 이 대지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냐? 1200 더하기 200 해서 답이 14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로 가보시면 아까 이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녹지에 걸쳐 있는데 전체 대지는 1000제곱미터이다. 이 중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대로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각각을 계산해서 12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 대지 면적이 600이라는 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 생산녹지 지역은 50%이기 때문에 그 생산녹지 지역 용적 50%고 생산녹지 부분이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니까 400의 절반인 200제곱미터밖에 연면적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하고 이 1200을 합산해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 1000에서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1200제곱미터하고 이 생산녹지 용적률 50%를 고려해서 200제곱미터인 연면적을 구해가지고 합쳐서 1400이 되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번 해석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렇게 아까 우리 녹지 지역과 그 밖에 걸쳤을 때는 각각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제한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또 2개 이상 용도 지역 걸쳐 있는데 이 문제는 주거 지역끼리 걸쳐 있습니다. 자, 주거 지역끼리 걸쳐 있고 이 걸쳐 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보다 이하면 이건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서 가중평균으로 연면적 구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죠. 자, 보십시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 800이라고 알려줬네요. 1000에서 800은 1종 일반, 나머지 200은 2종 일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자, 이건 뭘 구하는 겁니까? 가중평균을 아예 200% 여기 보시면 160%로 줬네요. 자, 가중평균의 용적률 우리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160%라고 주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라고 주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보십시오. 일단 해설을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거 지역끼리 2군데 걸쳐 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 이하인 부분은 그때는 건폐 용적률은 가중 평균을 구하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하는 거 지금 용적률을 구하는 거니까 가중 평균의 용적률을 160%로 먼저 줬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800, 200이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가중 평균의 용적률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가중치가 뭔가요? 걸쳐 있는 전체 대지에서 해당 주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가중치입니다. 면적 가중치.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좀 구해야 되는데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1000제곱미터 중에서 800이 걸쳐 있으니까 1000분의 800이라고 가중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때. 그럼 이게 0.8이 되겠죠? 0.8 곱하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 그다음 요거 먼저 계산해서 더하기. 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가중치는 이게 1000분의 200 걸쳐 있으니까 0.2 해가지고 아까 용적률이 200%라고 나와 있었죠, 문제에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은 200%고 구하는 건 1종 일반의 용적률을 구하는 겁니다.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160%로 주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16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걸 먼저 계산해보면 이게 이제 1000분의 200은 0.2이기 때문에 0.2 곱하기 200% 하면 이게 40%가 나오고 40%하고 160%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0%가 나와야 됩니다. 120%가 나와야 되니까 0.8 곱하기 일종 일반 주거적 용적률 150%를 계산하면 계산해 보시면 이게 120이 나옵니다. 0.8 곱하기 150% 계산하면 이 부분 전체가 120%가 나와서 이 뒤에 40%까지 합쳐가지고 160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 공식에다가 요거를 항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보시면 결국에는 이 답이 지금 150% 3번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하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요령도 한번 익혀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갑의 대지가 1200이 있네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1000이었는데 이건 1200으로 해서 좀 계산을 조금 이렇게 꼬이게 해놨네요. 1200제곱미터고 준주거 지역에 800, 일반 상업 지역에 400에 걸쳐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보십시오. 주거 지역끼리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준주거 지역 같은 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 같은 상업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자, 걸쳐 있는 부분의 면적은 준주거 지역이 800이고 일반 상업 지역이 400이네요. 자, 그런데 이때 도로변의 띠 모양, 이 상업지역이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걸쳐진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가 또 고도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씨를 쭉 읽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가 지금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가 있고, 자, 도로가 이렇게 쭉 길게 뻗어 있고, 도로 바로 옆에가 상업지역으로 400제곱미터고, 고도지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뒤에 준주거 지역이 800인 이런 형태의 1200제곱미터 대지고, 자, 도로변에, 도로 옆에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 도로 따라서 쭉 이렇게 띠 모양으로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옆에 띠 모양으로 쭉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고, 거기 상업지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 부분하고 그 뒷부분, 준주거 지역 쪽에 걸쳐 있는 그런 1200제곱미터 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인식을 했어요. 다시 문제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주거 지역과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일반 상업지역 400부분에 걸쳐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상업지역 부분이 고도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 구하는 것은, 자, 갑이 이 대지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놓고,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로 이렇게 딱 정해줬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숫자를 외웠을 때는 이게, 우리 예전에 외웠을 때 1500, 1200 이하, 1500, 1300% 이하인데 원래 일반 상업적은 1300% 이하로 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하 범위 안에서 800으로 정해졌으니까 이 숫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주거적 용적률은 500%로 딱 정해졌습니다. 이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거는 그 범위를 정한 거니까 이 숫자를 정해서 이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가중평균의 건폐율이 왜 나왔을까요? 80%가 이거 좀 써먹을 겁니다. 좀 이따가. 자, 고도지구에서는 5층 이하라는 제한이 있는데 일단은 이 가중평균 건폐율 80%, 고도지구 5층 이하라는 건 나중에 해석하고 이 앞에 있는 조건으로 건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800%, 500% 용적률로 건물을 짓는데 자, 보시면 아까 우리 해설을 보시면 자, 우리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지금 600%가 나오는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중평균이 되는 건 아시겠죠? 자,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쳤을 때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해설이 있었죠?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적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인 경우인데 다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330이 아니라 660 이하로 해가지고 가중평균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구해라. 자, 상업지역 부분이 660보다 이하면 가중평균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 그림에서 요 상업지역 400 부분이 걸쳐 있을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걸쳐 있고 도로변의 띠 모양 상업지역일 때는 기준이 330으로 비교하지 않고 660으로 비교해서 660보다 이하인 부분 400이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500%인데 가중치가 얼마 들어가나요? 1200분의 800 들어가죠. 전체 1200분의 면적이 800이니까 이 부분 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가중치는 1200분의 400 해서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의 800%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계산해보면 600%가 나옵니다. 요거 전자계산기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600%니까 대지 1200으로 6배를 올리면 7200으로 건물을 짓는 게 맞습니다. 지금 7200인데 여기 조건이 붙습니다. 7200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답이 1번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조건이 뭐였습니까? 문제에서. 자, 이때 건폐율이 가중평균 건폐율을 미리 주고 80%라고 나오고 고도지구에 걸리면 5층 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추가 조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중평균의 건폐율이 80%면 이 건축물을 지을 때 960으로 지셔야 돼요. 아까 1200제곱미터에서 80% 계산하면 96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추가 조건. 하나의 건축물을 지을 때, 아까 그 대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 고도지구에 살짝이라도 걸려 있으면 건물대지원부가 고도지구 규정인 5층 이하라는 규정을 다 받게 됩니다. 자, 지금 80% 건폐율로 지으면 960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림으로 가보세요. 96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합니다. 자, 가중평균의 건폐율이 80%면 자, 1200에 80% 그러면 960이니까 이 대지에다 건물을 지을 때 자,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고도지구 일반 상업지역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960이니까 그러면 960으로 건축물을 졌을 때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면적을 내면 이 고도지구에 걸리게 되고 고도지구는 아까 5개 층 이하라는 층 제한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960으로 해서 건물을 똑같이 이렇게 올린다는 전제로 해서 960 곱하기 5개 층만 올리기 때문에 이 결론은 이게 4800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 4800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7200인데 자, 건폐율이 80%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건축 면적이 960으로 건물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고도지구에 걸렸으므로 고도지구 건축물이 일부라도 고도지구 걸리면 건물 대지 정부가 고도지구적 규정을 받아서 5개 층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때 960 곱하기 5개 층까지 올려가지고 결론적으로 4,800. 네,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요. 여기는 4,800으로 건물을 줘야 됩니다. 960 곱하기 5개만 건물 올리기 때문에 정답이 이게 3번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해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세 문 정도만 풀어보시고 다른 특례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지정, 미세분 같은 거, 뭐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 지을 때는 건축 제한을 배제한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따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